자, 이렇게 널 값이라고 돼 있는데 이 널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실내 구간을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느냐.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널 합 값에, 즉 귀무가설 일대의 실내 구간입니다. 자, CI 값으로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 널 값의 분포는 여기서 이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한 요 값으로 갖고 옵니다. 요 값으로 갖고 오는데, 자, 그 다음에 요 값을 우리가 아직 안 넣어줬죠?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만 한 거고요. 실제로 요 값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칠 때마다 요 값들을 이렇게 찍고 하기가 좀 귀찮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프린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요. 프린트라는 걸 이용해 주면은 자동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의 코드가 실행이 되고 얘를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고 출력한 결과값을 이렇게 저장까지 해줍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없다 그러면 여기 없으면 자, 프린트가 없으면 그냥 저장만 하고 끝나겠죠. 자, 여기까지는 저장하는 겁니다. 자, 저장했으니까 어떻게 내가 저장됐는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래서 요거를 또 클릭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이걸 가지고 저장하고 이제 두 번 걸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밑에 프린트라는 거를 이렇게 함수명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달아주면 자동으로 요게 출력이 되면서 자동으로 값이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눈에 출력된 결과값을 보여주고 거기에 또 이렇게 변수가 데이터가 저장된 거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우리가 이 값을 할 때는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든 null distribution 분포에서의 x 값으로 우리가 구해줬던 거 있죠. 요 값, 아까 전에 우리가 1000개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 1000개 값을 이용을 해서 뭐를 구해주는 거냐면은 양쪽 95%의 신뢰 구간 값을 구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주고요. get ci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레벨은 95%로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 형식은 뭘로 볼 거냐면은 퍼센트로 볼 거니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항상 나온 다음에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316g에서 324g까지의 우리가 실내 구간이 나왔네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포인트는 320g이죠. 만약에 우리가 320g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320g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분포를 가지고 보면 각각이 이제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요 안에 들어간다. 즉 95%의 신뢰 구간은 316g에서 324g 사이의 값이 들어와야지만 320g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거는 널 분포입니다. 널 분포. 즉 320g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분포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분포를 계산을 한 건데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해서 1000개로 만들어 준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신뢰 구간까지 계산을 해주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구한 표본 평균이 295g이었잖아요. 295g의 표본 평균이 우리가 귀무가설이라는 이 분포에 얼마 정도 매칭이 되는지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null distribution x 값을 이용을 해서요. 만들어주고요. 그 값을 우리가 비주얼라이즈로 이용을 해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즈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을 어디서 갖고 올 거냐. 그 다음에 p-value 이런 걸 해줄 텐데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자, 디스트리뷰션 x 값을 가지고 비주얼라이즈 한 값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포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 분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해서 10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값의 평균을 이렇게 쭉 내봤더니 이런 분포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요 분포인데 요 분포에 대한 이 값을 가지고 우리는 이 값만 갖고 보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분포 값에 보시는 것처럼 신뢰 구간을 어디까지 설정해 주는지를 여기다가 찍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던 x바 값을 이 중에 어디에 위치가 되는지까지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쉐이드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요. 쉐이드 언더바 p value라는 것을 이용해서 보겠습니다. p value 값을 쓰는데 이 p value 값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관측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obs 언더바 스테이트 값은 관측치입니다. 관측치 값은 우리가 아까 전에 실제 값입니다. 여기 x바 값이 있었죠? 그래서 x바 값을 갖고 옵니다. x바 값으로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이라는 건 이제 방향성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디렉션 값을 볼 때 디렉션을 뭘로 볼 거냐? 디렉션을 양방향으로 볼 거냐? 단측, 그러니까 그 크다 작다로 볼 거냐? 레프트 사이드냐, 라이트 사이드냐, 아니면 투 사이드냐 라고 했는데 우리는 양측 검정이니까 이제 투 사이드죠. 그래서 투 대시 사이디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여기서는 투 대시 사이드고요. 앞에는 여기 점이 들어갑니다. 점하고 대시가 이게 우리가 패키지마다 함수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대시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찍어 볼까요? 눈에. 자, 그러면은 요게 우리가 1000개의 샘플을 가지고 만든 우리가 그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만든 요 가상 분포고요. 만약에 요 안에 들어왔다면, 요 값이 요 안에 들어왔다면은 우리가 귀무 가설이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320g을 판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요 값의 범위를 p-value 값이 여기까지 온 거냐면은 이제 실제로 여기 값이 온 겁니다. 요게 우리가 구한 샘플 값입니다. 아까 전에 295g이라 그랬죠? 요 차이가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 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차이가 없구나,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검증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실내 구간까지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실내 구간까지 구한 것들을 여기다 다시 그래프에 추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쉐이드 컨피던스 언더바 인터발 해주면 되고요. 거기서 엔드 포인트라고 우리가 해주면 되겠습니다. 엔드 포인트 해주면 엔드 포인트 값을 뭘로 볼 거냐면은 널 디스트리뷰션 CI 값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요 안에 우리가 했던 실내 구간이 어디 위치하는지를 그래프로 추가해 주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아직 설정을 안 해줬네요. 다시 오시고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죄송해요. 널이 하나 빠졌네요. 널.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 여기 보시는 요 빨간색 선이 요게 우리가 구한 X바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한 표본 통계량입니다. 표본 통계량의 이 값이 요 안에 요 범위 안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었으면 이게 귀무가설 안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요 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틀렸다. 그리고 그래서 얼터네이티브 대체 가설이 맞다, 영구 가설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값의 p-value 값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요. p-value 값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널 dist 그 다음에 x 값을 이용을 해서요. x 값을 이용해서 get 그 다음에 p-value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p-value 값을 사용하면은요. 그 다음에 obs 언더바 스테이트 값을 이용해서 x 바 아까 전에 봤던 요겁니다. 요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요 값을 갖고 와서요. 실제로 비주얼라이즈 하기 전에 요 값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디렉션 해주고요. 투 사이드로 이렇게 해주면은요. 자, p 밸류 값을 이렇게 갖고 오는데 p 밸류 값이 거의 0.00000 아까 전에 21까지 떨어졌죠. 그만큼 많이 거의 0에 가깝다라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 값의 범위가 p 밸류 값이 거의 0에 가깝다라고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x 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의 분포나 이런 걸 그릴 수도 있겠지만 t 분포 값입니다. t 분포 값은 우리가 정해져 있어요. 마이너스 1.96이라는 값으로 정해져 있죠.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t 분포 값에 대한 값을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위에 것들을 카피해 갖고 쓸 수도 있습니다. 카피해 갖고 와서 쓸 수도 있는데 좀 더 여러분들 연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쳐볼게요. t calculation 값, 요번에는 x바가 아니고 t 값을 계산하는 t 값입니다. 실제 t 값입니다. 구한 샘플 t 값이고요. ost tb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specify 파일을 해서 해주고 우리가 리스폰스 값을 리스폰스 값을 해주면은 우리가 웨이트 값을 쓰고요. 리스폰스 값은 웨이트 값으로 쓰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이퍼티시즈 값을 씁니다. 하이퍼티시즈 값을 쓸 때 우리가 널 값은 우리가 포인트 값을 쓰고요. 값을 쓰고 그 다음에 그 값의 기준 값은 320g이다 라는 걸 표시를 해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calculate 값을 쓰는데 calculate 값으로 우리가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state 값을 쓰는데 이 값을 우리가 t 분포 값을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볼까요? 출력을 해서 해보면 t 값이 얼마가 나온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 t 값은 마이너스 12.3입니다. 우리가 이 이론 시간에 배우셨겠지만은 이거를 0으로 놓고 봤을 때 t 값을 0으로 놓고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1.96, 1.96이고요. 여기서부터 얼마까지만큼 t 값을 벗어났냐면 마이너스 12.3까지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본 평균 값으로 쓸 거냐, t 값을 갖고 쓸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똑같이 여기서 calculate 값을 t 값으로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그 민 값을 갖고 썼죠. 그죠? 민 값을 갖고 쓸 거냐, 여기 t 값을 갖고 쓸 거냐,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포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해서 써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복사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복사해서 쓰는 방법도 한번 배워야 되니까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갖고 오고요. t 분포를 했는데 이 x 값이 아니고 여기에 t 분포 값으로 바꿔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고요. OSP, TB, specify 갖고 오고 hypothesis 넣을까 포인트 정해주고요. generate 1000개의 부트스트래핑 해주고 대신에 calculate 값의 state가 min 값이 아니고요. 여기에 t 값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t 분포니까 이게 t 값으로 바뀝니다. 여기서는 평균 값이기 때문에 평균을 쓰는 거고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은 민을 가지고 값을 평균의 분포를 쭉 그린 거고요. t 분포는 t 분포 값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t 값으로 변경해서 써주면 됩니다.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t 값이 요게 쭉 나오죠. t 값은 0에서 귀무가설일 경우가 귀무가설이 맞을 경우에 320g이면은 요 차이가 0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0에서 1.96 플러스 마이너스 1.96 사이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디스트리뷰션의 CI 값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CI 값을 해주게 되면 t 값을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96은 이론 분포에 맞는 거고요. 여기는 우리가 1000개의 샘플로 봤더니 1.96에 거의 유사하게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 값이.
1.96에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분포를 이제 그려야 되니까 이 값을 이용을 해서 분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포가 t 값을 가지고 분포를 만드는 거죠. 분포를 만들어 주고요. 비주얼라이즈도 해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릴게요. 비주얼라이즈도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여기 나오는 값의 분포가 우리가 제너레이트, 즉 부트스트래핑한 값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트스트래핑에서 나온 값들을 이용하지 않고요. 여러 개 이론 분포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비주얼라이즈드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요, 메소드라고 해서 메소드를 보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분포를 보시면 실제로 요게 우리가 구한 t 값의 분포 모양이고요. 이게 샘플로 구한 겁니다. 이제 부트스트래핑, 여기 보면은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된 거는 부트스트래핑에 의해서 나온 샘플의 분포를 그려준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이 값은 이론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런 분포가 나와야 되는데 샘플을 1000개 갖고 했더니 이론 분포에 근접한 이런 분포가 생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분포와 실제로 샘플한 값의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보스라는 방법을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value 값은 observation state는 x바가 아니고요. t-cal이었죠. 아까 전에 t-calculation 값을 쓰겠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이 값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0부터 출발합니다. 0에서 t분포 값이 0. 즉 x값은 320을 놓고요. t분포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t값의 범위를 나타내 주니까 0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96의 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 값의 범위의 실내 구간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 값이 실제로 여기 x값의 분포가 t값을 계산해 봤더니 아까 전에 마이너스 12 나왔죠. 여기 위에 보시면 마이너스 12 정도 이상 나왔습니다. 자, 마이너스 12.3이죠. 그 값의 기준이 요겁니다. 요 값의 기준을 t값으로 표현했을 때는 마이너스 12.3이었고요. 아까 전에 그래프 그려봤을 때 여기 값은 295g이었을 때, x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95g, 그 다음에 t값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12.3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를 여러분들이 또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봤던 요 인퍼라는 방법은 인퍼를 이용해서 추론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은 실제로 우리가 전통적인 통계 분석, 여태까지 했던 통계 분석이나 SPSS에서 하는 분석 기법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부트스트래핑 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는데 우리가 R을 이용해서 분석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했을 때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쉽게 그래프로 우리가 그려서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때 또는 통계적으로 우리가 이 분포를 가정하면서 그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그래프를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했으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이 끝났으면 우리가 그거를 보고서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 보고서로 만들려면은 지금 이런 포맷으로 표를 그려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석한 결과치를 가지고 이렇게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KDR 값, 점포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의 무게는 우리가 평균값이 296g이 나왔죠. 우리가 아까 전에 T 바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296g이 나왔습니다. 296g은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발표한 파인트의 무게, 우리가 320g이었죠. 테스트 무게가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 이렇게 써주시고 T값하고 P-value 값을 써주셔야 됩니다. T값은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봤죠. 분석한 내용 중에서 마이너스 12.3. 그 다음에 P-value는 우리가 0.0000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표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밑에다가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주시면 좋겠죠. 우리 그래프 조금 전에 그려봤죠. 그 그래프를 여기다가 넣어주셔도 되고 우리 이렇게 표로 정리한 다음에 밑에 그래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R로 분석하는 것까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까지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경우에서 제가 옛날에 경영 통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표만 분석하고 그냥 끝납니다. 근데 분석한 표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옮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정리 요약해서 틀들이 다 있어요. 이 틀에 맞춰서 정리 요약해서 보고서로 제출해 줘야 되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분석 보고서의 최종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림 하나 더 붙여주면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원래 있는 X 값을 갖고 한 그 그래프도 좋고요. 아니면 t 밸류 값을 가지고 한 그 그래프도 좋고 그 그래프 둘 중에 하나를 여기다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